설마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산된 짓이었다고? 봉지욱 기자마저도 혀를 내두른 모두를 속여 넘긴 소름 끼치는 설계의 전말. 지금 고성국 그거 오늘 다루죠. 고성국 관련된 네. 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덕도 테러 사건 범인 김진성이 고성국과 연락했고 아, 만났다. 진짜요? 단독 지금 이걸 네. 몰랐습니까? 보도가 나왔습니까? 보도가 예. 아니고 이게 이제 오늘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아, 오늘 그래요?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아, 중요한 진짜예요? 걸 왜 모르고 있었습니까? 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판결에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느라고, 여기서 몇 번 예. 말씀드렸는데 가덕도 테러 사건은 제가 뒤늦게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이상한 지점이 많죠. 이제 범인 김진성이 공소장을 제가 구해가지고 이제 쭉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쭉 해보고 했는데 이제 범인 김진성이 2023년 한 4월경부터 범행을 준비했고 본인이 이제 법정에서는 내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가족한테 피해갈까봐 일부러 이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나의 삶을 포기했어. 쟤만 죽이면 돼. 이재명을 못 죽이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돼. 종북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24년 4월 22일 총선 전까지만 제거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은 이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의 단독 범행이야 의심이 되는데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기소를 했고 김진성은 3심이 끝나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징역형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됐을까라는 것들이 중요한데 원래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부동산. 구청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아, 처음에는 네, 공무원이었어요? 영등포구청 공무원이었어. 진짜예요? 그래요? 16년을 했단 말이에요. 16년을 몰랐네요. 하고 예. 처음에는 서울 서초동에서 부동산을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아무 연고가 없는 충남 아산 배방면으로 간 거야. 내려갔구나. 갔는데 공소장을 보니까 김진성은 당시에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통장에 5만 원, 10만 원 있고 주위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리고 주식 투자에 또 실패해갖고 약 2억 원의 빚이 있었더라고. 빚까지 있고.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어요. 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치밀하게 범행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칼도 자기가 안 샀잖아요. 지인한테 그 외국의 그 군용 칼 지인한테 해외 구매 대행을 시켜가지고 현금으로 샀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샀는데 부동산 나오잖아요. 부동산 옆에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고사목에 머플러를 담아놓고 칼 찔린.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짓거리를 한 8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고 네. 그냥 내려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재명을 죽여야겠다고 하면 가덕도 대항 전망대가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기로 했던 대항 전망대 그때가 2024년 1월 2일. 그러면 우리가 전날 내가 내일 범행을 저지를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행 답사. 그 현장을 가보죠. 그렇죠. 근데 그 현장을 안 사전에. 가고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가덕도의 그 대항 전망대는 가덕도의 남쪽에 있는데 가덕도의 북쪽에 있는 가덕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벤츠남을 거기서 만난 거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범행이 아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범행 현장을 먼저 가보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서 모텔로 이동해서 거기서 자고 태연하게 아침에 또 아침밥까지 먹었더라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동을 한 거예요. 전망대로. 야, 그랬구나.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얘가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유튜버에 빠져서 그랬을까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성국 TV나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방송을 그냥 봤다 보면서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고성국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연락만 한 게 아니고. 네. 근데 고성국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 끝나고 윤석열이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고성국. 고성국이었어요. 맞아. 내란에 실패하고 맞아. 이 차후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기자회견 하기 전에 통화한 게 고성국이었습니다. 근데 고성국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 명태균 창원지검 검찰수사기록에서 제가 명태균 카카오톡 SNS 공개했죠. 네. 거기 고성국이 나와요. 이미 대선 경선 2021년 경선 당시에 고성국과 명태균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한번 보여주시죠. 카카오 네, 제가 자료도 텔레그램 있고요. 메시지 네. 하나 드렸는데 저희가 공개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시지를 보시면 당시에 윤석열이 2021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도리도리. 네. 도리도리 계속 고개를 도리도리에 대해서 해법을 명태균이 제시했다고 윤석열에게 텔레그램을 한 거예요. 제가 고성국 TV에 이걸 다루게 했다. 도리도리는 부동시 때문에 그런 걸로 하자. 라고 하면서 고성국이 고성국이 저 방송을 내렸다라고 내가 보도할 때쯤에 내렸는데 거기서 의사가 등장해서 부동시 때문에 초점을 못 맞추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의사가 도리도리. 짝씨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저런 조언을 하는데 명태균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고성국한테 연락해서 이 방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이 뭐라고 의사가 명박사예요?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의사로 등장했던 사람이 명태균이었던 거야. 그냥 저건 조작 방송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야, 윤석열이 진짜 미치겠다. 대통령 후보였을 시절부터 극우 유튜버 고성국을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과 긴밀하게 지냈고 12.3 내란을 실패하고 그 대책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있었고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시도한 암살을 네. 했던 살인 미수범과도 만났고 연락했다. 국정원이 지금 이걸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야, 그런 아끼는 데가 없네 고성군이.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우스꽝스럽게 웃고 소비할 만한 소재로 고성국을 언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뭔가 의혹이 있다면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봉 기자님 설명 쭉 들으면 결국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안 낀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V제로 김건희 그리고 V제로와 함께 반열에 같이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고성국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정말 이러면 우리가 뭐 웃고 이걸 뭐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은 아니,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세계로 교회 이제 소년부 목사가 뭐 다른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구속됐다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집행유예 네. 받고 나와서 세계로 교회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전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얘기한 것은 책 제목을 패러디한 거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발을 싹 빼요 지금. 나오자마자 네, 나오자마자 얘기가 감옥에서 마치 회개하고 뉘우친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다. 2024년 1월 2일에 김진성의 그 테러가 있고 나서 그때 당시 그 소년부 목사가 설교에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재명이 죽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가덕도 테러 사건이 국가공인 테러 1호로 지정이 되고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를 파헤치고 하고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벤츠남과 벤츠남 김진성 범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동석자가 있었거든요. 전부 다 조사받았습니다. 아, 전부 다 지금 재조사 받고 있어요. 야, 지금 빠르게 뭔가 네, 진행되고 있네요. 지금 지난주부터 네.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공교롭게도 소년보 근데 예를 들면 그 벤츠남이 지금 세계로 교회 신자인 건 100% 이제 확인이 된 거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측근이라고 전화가 와서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벤츠남 측근? 네, 벤츠남 측근이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걱정된다고 봉 기자님 너무 이렇게 좀 앞서 나가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의혹 제기가 벤츠남 형님은 불교 신자라고 원래 원래 네, 세계로 교회는 그냥 지인이 가자고 해서 간 거고 불교 신자라고 하고 범행 당시엔 다니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막상 또 이 범인은 다녔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형님은 벤츠남 형님은 이재명 열혈 지지자라고 뭐야? 아니 뭐야 도대체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게 네.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측근이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측근님이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 연락이 와서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너무 뭐 음모론, 뭐 추측성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본인이 여지를 난 게 뭐냐면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직후에 본인의 차량 명의를 바꿔요. 조카로. 친조카랑 명의를 바꿔. 친조카 차를 바꿔. 그랬다가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바꿔.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그 벤츠 차량은 그 벤츠남 그 70대 그 노인이시거든요. 그분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고. 그건 뭐야? 애초에 내 명의가 아니야. 그러면 내 명의가 아닌데 조카로 바꿨다가 그 조카가 막 항의를 했대. 기자들이 날 찾아온다고.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네. 다시 또 자기 명의 바꿨다는데 자기 명의를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난 이런 부분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해명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열혈 지지자면 앞으로 이재명 당시의 대표가 부산 가덕도 처음 갔을걸요? 다시 갈 일도 없어요. 그럼 열혈 지지자인데 내가 사는 동네에 내려와. 그럼 내가 가요 안 가요? 내가 열혈 지지자면 열혈 지지자 있을 수 있죠. 안 갑니다. 안 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고 마침 세계로교회가 또 그쪽에 있고 소년보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사는 뭐 이런 설교를 하고 극단적인 이재명에 대해서 진짜 너무 사실은 정광훈보다 훨씬 심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갑자기 소년보가 감옥 갔다 오더니 그것은 패러디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기 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가덕도에서 김진성 씨라는 사람이 목을 노려서 경정맥이 약 1cm짜리인데 왼쪽 경정맥 6.5mm 정도가 끊겼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돌아가실 뻔한 정말 커다란 사건인데 그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상민 같이 이번에 뭐 무죄 받고 한 국정원장 특보 윤석열과 김건희의 충견과 같은 사람이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 작년 3월이죠. 이건 테러가 아니다. 왜? 커터칼 같은 것으로 살인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 미수니까 테러로 볼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보고서를 써서 사실상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해서 당시 총리실의 대테러 센터에서 테러라고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 원흉이죠. 대통령 작년 6월 3일 당선되시고도 이것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거쳐서 테러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지정 공인 테러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가덕도에서 김진성에 의한 이정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죠. 그동안 이것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가덕도 테러 수사본부를 부산경찰청에 설치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우려 표시를 했죠. 별도의 공간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10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초동 조사를 국정원이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실상 덮은 데 성공했어요. 부산 강서경찰서장 옥영미를 통해서 현장까지 싹 쓸어 없애버리는 그러한 범죄 현장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 짓을 했던 부산경찰청에 가덕도 테러 수사 TF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부터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성의 배후가 곧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2026년도 첫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장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고성국이하고 김진성이 만난 적이 있느냐? 가덕도 테러 24년 1월 2일 가덕 테러 직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기간 중에 김진성이 고성국과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국정원장은 접촉한 흔적이 있어서 추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4년 1월 2일 11시 반 지나면서 소방본부에서 대테러센터 총리실에 보고를 했고 그 대테러센터에서 첫 번째 상황 발생 문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열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자상이다. 즉 칼 같은 것으로 찔러가지고 찢어졌다. 칼로 찢겼다. 이런 게 이제 자상인데요. 그리고 부위도 1.5에서 2cm 이상 찔린 거, 이 칼이 뚫고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2보부터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죠? 노인이 과도로 휘둘러서 열상이다. 긁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부터 사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급속도로 조작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쪽에 자작극이다. 뭐 민주당원이다더라. 김진성이가. 나무 젓가락에 긁혔다더라. 그러더니 12시가 넘어서 대표의 목숨이 그야말로 경각에 달린 거죠. 한두 시간 잘못 처치하면 돌아가시게 된 그 상황에서 헬기로 급 서울로 수송을 해야 되는 그것조차 문제 삼아서 무슨 갑질이니 뭐니 있지도 않는 별소리를 다 해댔죠. 김문수가 소방 헬기 탄 적이 몇 번이나 되는데 얼마나 많은데 테러범에 의해서 심장에서 목으로 올라가는 이 경정맥을 1cm짜리가 60% 이상 65% 가까이 끊겼는데 그걸 두고 갑질 운운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작극 소동 벌리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가해자인 것처럼 갑질한 사람
매도하면서 사건의 배후는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 모두 이 사건을 덮고 김진성 누군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신분도 동기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덕도 테러 TF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가동되고 있다. 테러 방지법이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국정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고성국과 김진성이 만난 적이 있느냐? 국정원장은 극우 유튜버들과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극우 유튜버 중에 고성국과 김진성이 연락한 것이 있느냐라고 다시 물었고 그 점에 대해서 연락한 것으로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고성국과 김진성이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그것은 2023년 8월 15일 윤석열이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 운운할 때 이후 결국 정치적 경쟁자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구상이 섰던 거다. 그래서 김진성이 왜 이재명을 죽이려 한가에 대한 변명문 혼자 썼겠느냐. 다들 의심이 많았죠. 그러한 사상적 주입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끌고 간 게 누구냐. 고성국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고성국하고 김진성하고 몇 차례 통화 등 접촉을 했습니까? 여러 차례 했다. 그러면 김진성이가 고성국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라고 묻자 대답을 우물우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성국 TV라는 곳을 김진성이가 찾아간 것은 확인했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 가덕도 테러 TF 책임자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서 고성국을 만났느냐? 라고 했더니 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진성이라는 자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고 준비했는데 고성국을 직접 안 만나고 고성국 TV 방문해가지고 무슨 카메라 설치하는 기사나 만나고 왔겠냐. 고성국을 안 만났다고 당신이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고성국 만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계속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러면은 조만간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성국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고성국과 전환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의 국민의힘입니다. 장동혁이 입당시킨 거 아닙니까? 고성국이 스스로 두려워서 입당한 거 아닙니까? 1월 초부터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테러범 배후를 밝혀라, 테러로 지정하라고 했을 때 고성국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란 음모, 내란 정당일 뿐만 아니라 테러 정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된 것, 고성국이 김진성과 수차례 이상 연락을 했고 그리고 그 연락을 한 그 결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시부터 1시 사이 그 짧은 시간에 대통령실하고 고성국이는 이미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렇게 대응하기로 했다. 덮어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든 극우 유튜버를 다 동원해서 이것은 이재명의 자작극이다. 두 번째, 나이 먹은 사람이 의분에 휩싸여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2024년 1월 2일 11시부터 12시 반 1시까지 모든 극우 유튜버들은 이재명의 자작으로 도배질을 하고 12시 반 1시가 넘어가니까 이재명이 대표가 헬기 못 타서 뭐 한 사람처럼 갑질 운운하면서 완전히 이재명이 죽기만을 염원한 것 아닙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계속 치료받는다고 누워 계셨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사실 모르는 겁니다.
24년 1월 1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목숨을 잃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야당은 온갖 수사 대상이 돼서 온갖 죄로 다 구속되고 쿠데타 없는 쿠데타가 진행돼서 야당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행히 천운으로 이재명 대표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자들이 잘못했으면 국가 운영 방식을 바꿔야지 이제는 쿠데타 실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극우 유튜버들 고성국 그리고 그때 열심히 활동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실, 정무수석실까지 다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 쥐고 있는 민정수석실 이 사건 터지자마자 이상민에게 무슨 지시를 했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경찰청장 윤희근에게 경찰청장 윤희근은 우철문 부산 경찰청장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오히려 테러범 김진성이를 숨기고 꽁꽁 가둬놓으면서 이미 말 맞추기 다 끝내고 배후 세력 다 차단하고 그 시간을 끌고 재판조차 사실상 비공개로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검사 다 연루된 거 아닙니까? 부산 지방검찰청 다 연루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남아있으니 심의정과 함께 내란이 터져도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아무리 검찰이 수사를 해도 거기에 조의대까지 나서서 무죄 때리면서 내란이 다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덕도 테러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정원 1차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온갖 음해 악성 유튜버들 다 추적해서 그거 지금 유튜버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다 삭제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서 책임 추궁하고 법적 조치해야 된다.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극우 세력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칼로 죽이고 유튜브로 정치적으로 다시 모함으로 죽이는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극우 유튜버들에게 다 증거를 채집해서 법적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성이가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배방면에 있는 그 부동산 뒤에 칼찌르기 연습한 곳 직접 가서 채증했느냐? 또 벽 뚫어지라고 칼로 찍은 자국 다 채증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채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방면에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충은 실업입니다.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 합해서 충은 실업. 그 충은 실업이 대방면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요. 김진성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이자가 충은 실업의 땅을 거래했는지 김충식이나 최은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수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김진성이가 어느 군에 있었느냐? 해병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6개월, 몇 달 동안 칼로 찌르는 연습 훈련을 받고 극우 유튜버 고성국 분이겠습니까? 하고 연락해서 입장문을 준비하고 테러를 했다. 그런데 그 고성국이 김진성이 테러로 지정되는 그 시점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란 세력, 윤석열 정권, 윤희근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던 민정수석 비서관 민정 관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 전두환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고성국을 영입한 바로 그 국민의힘까지 내란과 테러를 자행하고 보호하는 이 국민의힘 해체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이런 문제를 살피고 끝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자세로
이겨내고 뚫고 나가겠습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요. 오랜만인데 제 책 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내란 과정을 해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지기현이가 2월 19일을 내란 세력 윤석열, 김영현에 대한 선고 날짜로 잡았겠습니까? 2월 19일이 어느 날입니까? 아무 선고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짜, 그러고 나서 북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2월 19일 잡은 거 아닙니까? 눈 똑바로 뜹시다. 조희대, 지기현 물론이고 검찰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됩니다. 힘 모으고 싸워 나갑시다. 화이팅!